아침 6시 오사카의 오래된 주택가. 88세 스즈키 마사코 할머니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 어두운 침실의 커튼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듭니다. 이곳 오사카의 작은 주택은 이미 60년을 넘게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낡은 창문과 녹슨 빗물바지도 할머니에게는 세월의 흔적이자 추억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고 묵주를 집어들었다 놓으며 작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몸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네. 이것이 마사코 할머니가 매일 아침 건넨 감사의 말입니다. 조용히 물을 끓이고 된장 냄새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할머니의 하루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나는 삑삑 소리도 이제 친숙한 음악입니다. 부엌의 작은 가스레인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 해온 까만 손잡이, 살짝 구부러진 냄비들.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할머니는 물을 정성스럽게 끓입니다. 그 물이 고두밥이 되고 국이 되고 차가 되어 할머니의 하루를 채웁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두운데 부엌만큼은 환히 밝아집니다. 마사코 할머니의 식탁은 단순합니다. 된장국, 생선 한 토막, 그리고 하얀 밥. 소박하지만 정성의 무게는 깊습니다. 냉장고에는 지난주에 구워둔 고등어가 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으로 할머니는 깔끔하게 한 토막을 떼어냅니다. 살이 흐물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고등어는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하다며 의사도 권했지만 그것보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챙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밥솥에는 새벽에 미리 불려둔 쌀이 담겨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할머니는 물의 양을 손가락의 제일 관절까지만 채웁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비결입니다. 다시마는 미지근한 물에 30분을 불린 후 양쪽 끝을 결절하고 천천히 끓여냅니다. 국물은 투명하고 진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진한 맛이 건강한 맛은 아니야. 시간이 들어간 맛이 진정한 맛이지. 국물 위에 슥슥 흩어지는 파는 몇 줄 안 됩니다. 오늘따라 파가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건 내 하루의 예의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차려주는 정성이지요. 할머니의 손은 구부러지고 반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움직이는 방식은 여전히 우아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유리병 속의 오이절임. 초록색으로 아직도 선명한 이 절임은 지난달에 직접 담근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 이 말은 75년을 함께한 남편을 3년 전에 보낸 후 할머니가 얻은 지혜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고급 음식을 가져와도 성의 없이 난로가에 올려두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더 세심하게 밥상을 차립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정성의 도구가 되어 각각의 반찬을 제자리에 정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식탁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감사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앉습니다. 목재로 된 식탁의 나이는 할머니만큼이나 많습니다. 밥 위에 쌌던 밥주걱을 조용히 내려놓고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 게 평생의 일이었네요.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늘 하던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5을 위해 밥을 지었던 시절. 남편이 공장에 가기 전에 따뜻한 국을 떠주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은 이제 추억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을 차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을 들어 밥 한 톨을 집어 올립니다. 밥 한 톨 속에는 농부의 손노동, 햇빛, 그리고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밥은 더 이상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축복이 됩니다. 그녀의 밥상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대신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미소가 아닙니다. 오로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의 미소입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맛을 위해 요리를 했어요.
남편도 기쁘게 하고 아이들도 배불리 먹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은요. 감사함으로 요리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며 생각해요. 오늘도 이 손이 움직여주네. 오늘도 이 눈이 보여주네. 오늘도 이 입이 음식의 맛을 알아주네. 하고요. 이제 먹는 것이 나에 대한 예의가 되었어요.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고 힘이 나지 않으면 이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갈 한 숟갈이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이 돼요. 그녀의 말은 끝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에게 식탁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하루의 중심입니다. 밥을 다 먹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릇을 씻는 손동작도 묘하게 아름답습니다. 물 위에 그릇을 담가 놓고 세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세제도 많이 쓸 필요 없어. 조금만 써도 깨끗해져. 할머니의 생활 철학은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낭비가 없고 욕심이 없으며 감사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한껏 들어옵니다. 이제 아침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동네 영화관의 옛날 포스터, 냉장고에 붙은 손녀의 가족사진, 묵은 달력들. 이 부엌의 모든 것이 할머니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헹군 할머니는 건너편 창문을 봅니다. 벚나무는 아직 봄을 준비 중이고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맛있는 건 많지만 결국 마음이 편해야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오늘도 마음을 먼저 달랩니다. 밥을 먹은 후 할머니는 차를 우려냅니다. 비싼 차일 필요는 없습니다. 녹차를 볶아서 만든 차로 식후에 늘 마시는 호우지차나 혹은 지난해 만들어둔 볶은 현미와 녹차를 섞은 차로 마시기 편한 부드러운 갯마이차, 물을 끓이고 찻잔에 붓습니다. 여러 차가 많지만 따뜻한 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손은 그 찻잔을 감싸줍니다. 따뜻함을 전달받은 손가락들이 조금씩 펼쳐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파하던 손도 이렇게 따뜻한 것을 감싸주는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삶이란 이런 거 아닐까요? 아침에 무탈하게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볼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움직여서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감사함.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고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나는 늘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이에요. 할머니는 자신의 곁에 앉은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짧은 꼬리를 가진 믹스묘 고양이는 작년 겨울에 집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네코라 불리는 집고양이로 이름은 미케.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쓰다듬고 한 손으로는 차를 마십니다. 이 순간이 할머니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마사코 할머니의 식탁 위엔 특별한 요리도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과 감사가 세상 어떤 향기보다 진한 삶의 맛을 만듭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이제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집을 돌보는 와중에 하루하루는 숨 돌릴 새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88세의 할머니가 가진 단 하루는 선택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할머니가 택한 것은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밥을 짓고 누군가와 나누거나 자신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깊은 주름 속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이란 오늘의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는 일이에요. 그것뿐입니다. 다음 이야기. 프랑스 리옹의 노신사. 와인 한 잔에 담긴 인생의 품격. 80년을 와인 메이커로 살아온 그가 하나의 포도주 잔에 붓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